자, 삼각함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합쳐 초월함수라고 그러죠. 얘네들의 평행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무엇에 대해서 지수와 로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삼각비, 그리고 호도법, 뭐 각변환, 일반각,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한 번도 이 예외사항 없이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순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방부등식을 이제 수업으로 마감을 하면 사실상 요 평행 구조상으로의 함수는 다 배운 거지. 그런데 이 부분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별책 부록. 늘 함수의 맨 끝단에 뭔가 붙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이름 붙여 뭐라 그래요? 활용이라고 부르죠. 네, 활용.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서 어떤 별도의 쓰임새를 갖는 곳을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3 때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방정식에 활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로그로 얘기하면 로그에 이제 그 지수와는 다르게 로그의 맨 뒤에 뭐가 붙어 있었지? 상용 로그가 붙어 있었죠. 요런 부분이 이제 활용 파트다. 활용 파트. 네, 실제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사실은 지금 시험 치려고 배우죠, 수학. 이 실제로 사용하려고 배우는 수학에 어떤 게 있어요? 수학이 도대 뭐 내 평생의 수학을 어디다 써요? 뭐 이제 이렇게 보통 반감 어린 말을 할 때 나오는 애가 있는데, 실제로 당신들이 이과로 가서 자연과학도 내지는 공학도로 이렇게 살아가면서의 지금의 수학은 이게 필요와 필요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일 마시는 물하고 똑같아요. 지금 쓰는 수학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실생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애들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 삼각함수 활용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수학을 진짜 이런 데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한 타임의 시간을 빼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곳. 활용입니다. 각종 법칙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책을 쭉 살펴보면 무슨 법칙, 뭐 삼각형의 넓이, 공식, 법칙이니 공식이니 하는 애들이 약간은 좀 난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책들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불만이었었고, 이제 와서 내가 이제 이런 가르치는 직업, 수학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면서 나름 결정을 한 건 우선순위를 좀 정하자는 거야. 1순위 공식들과 2순위 공식들, 그리고 3순위 공식들의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걔네들을 적어도 내가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좀 달리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항상 가르칠 때 4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가지. 제 1순위 공식 4가지. 그게 하나가 사인 법칙,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공식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인 법칙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 이제 외접원과 그에 내접하는 어떤 삼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접원과 그에 내접하는 삼각형. 삼각형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외접원은 하나 나오니까. 이거는 삼각형의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A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꼭지점을 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각으로 대칭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알파벳에 약속은 없다만 정해진 것은 같은 알파벳은 대변과 대각의 관계로 써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C, 여기에 B가 이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외접원은 왜 등장했느냐? 결국 외접원에 반지름을 사용하려고 등장을 한 건데, 요런 얘기를 해보자고요. sin A 라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sin A. 그러면 우리가 그 삼각비에서의 sin A는 A란 각이 정해지고 반지름분의 Y좌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점으로 정할 수가 없는 애잖아. 이 각을 갑자기 여기다 대고 이걸 X축이라고 그러고 이걸 Y축이라고 그러고 요만큼을 A라고 찍을 수가 없는 애잖아. 그럼 이런 그냥 공중에 떠있는 어떤 각 A에 대한 사인 법칙을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그죠? 이게 한쪽 각이 A인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 빗변분의 세로변이 sin A다라는 정의는 우리가 예각에서 이 범위는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는 애가 하나 있죠. 누가 떠오를까? 중학교 때 원의 특정 홀을 잡고 나머지 한 끝을 원주 위에 올려 만든 각이라 해서 얘 이름이 뭐였죠? 원주각. 이게 이름이 원주각입니다. 특정 길이의 홀을 잡고 그 호의 양 끝을 반대편에 있는 원주와 연결한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도 원주 위지만 여기도 원주 위고 여기도 원주 위죠. 이 고무줄이, 이 두 개의 고무줄이 여기 양 끝에 못이 박힌 상태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당겨지고 이렇게도 당겨지고 이렇게도 당겨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원주각에 관련해서, 원주각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원주각에 관련한 성질이 중요한 거지. 성질이 뭐야? 호가 같으면은 원주각 같아요. 네. 호의 길이가 일정한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예요. 서로 같다. 아시겠어요? 서로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여기 원의 중심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는데 이렇게 이 고무줄을 쭉 끌어다가 원의 중심에다가 갖다 대면 이 각을 중심각이라 하고,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이다.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소환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원주각은 모두 일정하고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이다. 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런 홀을 하나 생각하면, 이만한 홀을 하나 생각하면 이 호의 양 끝에 못을 받고 고무줄을 쭉 당겼을 때 이 A가 그냥 하나의 원주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주각이다. 그렇게 되면 이 A가 꼭 여기 있지 않아도 잘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얘가 A의 크기를 지킨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 가운데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여기서 요런 자리? 요런 자리를 잘 지나게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어떻게? 고무줄 중 하나가, 여기 이제 두 고무줄이 있잖아. 이 두 고무줄 중 한 고무줄이 이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중심을 지나게 만들어 주면 여기 있던 이 원주각 A가 이리로 갈 수가 있죠. 이 각도 A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크기가. 원주각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지름이 돼 버렸으니까 이 지름선에 대하여 반대편 반원 위에 있는 꼭지점은 직각이 되죠. 직각. 그러면 이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원의 지름이에요. 지름 ER. 외접원의 반지름을 캐피탈 R이라고 했을 때 ER이고, sin A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ER분의 A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ER분의 A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이게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이에요. 그럼 이 A는 너무너무 특별한 애라서 B와는 C와는 다른 애라서 지금 사인 A가 2R분의 A로 구해진 건가? 아니죠.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역시나 이쪽 B의 맞은편에 있는 이 홀을 들고 이 원주각을 옮겨 다니면서 또 고무줄 중 하나가 지름을 지나게 만들어주면 그쪽에서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예, 똑같은 입장의 식이 세 가지 나오게 됩니다. 사인 B는 2R분의 B요. 예, 사인 C는 2R분의 C요. 딱 요 놈이 서로 대변대각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예, 그때 그러면 2R이라는 이 지름을 공통의 상수로 하여 이렇게 소거를 해버리면 이런 걸 매개변수라고 그러죠. 예, 매개변수로 만들어서 소거를 해버리면 2R은 하면 사인 A가 밑으로 내려와서 예,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이다. 여기까지를 이렇게 예, 박스를 쳐주면 사인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이 유도가 되고요. 조금만 길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 사인 법칙의 의미가 뭘까? 예, 이제 식은 이건 줄 알겠고 식을 외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사인 법칙의 의미가 뭘까라는 건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A 대 B 대 C는 A 대 B 대 C인가에 대한 궁금함. 예, 각의 크기의 B는 저 대변의 크기의 B와 비례하는가. 당장의 사례 하나만 들어봐도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인데 30도야. 여기가 B인데 60도야. 여기가 C인데 90도야. 예, 그러면 30대 60대 90, 즉 1대 2대 3이 바로 A 대 B 대 C죠. 각의 B가 1대 2대 3이에요. 1대 2대 3. 그런데 변의 길이의 B는 어떤가요? 변의 길이의 B. A의 맞은편 길이가 1대. 얘가 2고 얘가 루트 3이에요. 그러면 1대 루트 3대 2거든요. 응? A의 맞은편 길이 1대, B의 맞은편 길이 루트 3대, C의 맞은편 길이 2. 1대 루트 3대 2. 1대 2대 3. 같나? 다르죠. 예, 100% 다릅니다. 이거.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각하고 이 변의 길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건가?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가? 라는 궁금함이에요. 왜냐면 이게 작아지면 이것도 짧아지는 게 맞긴 맞거든. A가 B가 이렇게 커져. B를 이렇게 벌려봐. 벌리면 이것도 길어지는 게 맞아요. 그죠? 무슨 관계가 있기는 있어. 다만 정비례 관계가 아닐 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각을 사인에다가 걸어주면 사인 60도, 사인 90도 이렇게 걸어주면 이 값이 얼마야? 2분의 1. 이 값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 이 값은 얼마야? 1. 예, 다시 말해 2분의 2요. 여기서 비례상수 2분의 1을 다 지워주면 어떻게 돼요?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 A, B, C에 대하여 A, B, C와 A, B, C는 정비례하는 관계가 아니지만 sin A와 sin B와 sin C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저 등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미가 그렇다고요. 예. sin이라는 함수를 각에다 걸어주면 그때 변의 길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예. 그 이제 최종본이 뭐냐면 A라는 변의 길이는
2R 이놈의 지름이라는 공통 이걸 뭐라고 그래? 비례상수라고 그러죠. 비례상수. 예, 비례상수를 놓고 sin A와 같다. 이거잖아요. A는 1로 이렇게 올리면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 결론은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미를 해석하면 이러하다. 일단 요쯤 해놓고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으로 갑시다. 아, 나도 이제서야 좀 이 이름이 적응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절에 이걸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해요. 제2 코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제2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해요. 뭐 이게 숫자에다가 제1, 제2자 붙이는 거 그 일본식 표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은 또 1코사인 법칙, 2코사인 법칙 이렇게 부르다가 1코사인 법칙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였다가 하나의 코사인 법칙이 됐으니까 얘를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장점과 단점은 뭐냐? 장점은 외울 게 하나 줄어들었다는 거. 너희들 입장에서. 단점은 이 법칙이 유도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좀 억지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스토리는 이래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할 것 같은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봐봐. A의 맞은편 길이가 A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이변 길이가 B고 이변 길이가 C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직각을 하나 쪼개. 직각으로 나눠봐. 그러면 도훈이는 뭘 하는 걸까? 영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네. 허리를 좀 세워볼까? 요 길이가 잘 보시면 C분의 요 길이가 코사인 B라서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 코사인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C 코사인 B.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B고 얘가 각이 C면 요렇게 돌아 내려오는 걸로 요 길이를 B 코사인 C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B 코사인 C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두 길이를 더하면 당연히 A가 됩니다.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이에요. 1 코사인 법칙.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B는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 이렇게 되고 C는 B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B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걸 너희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쓸모없어요. 쓸데가 없는 공식인데 딱 한 대 쓸 곳이 뭐냐면 여기 봐봐. 코사인 A 여기하고 여기 있죠. 코사인 B가 여기하고 여기 있죠. 코사인 C가 여기하고 여기에 있어요. 요걸 만약에 문자 3개로 치환한다고 하면 이게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3원 1차 연립방정식. 코사인 A와 코사인 B와 코사인 C에 대한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이제 뭐 치환을 하든 뭘 하든 XX, YY, ZZ로 놓고 치환을 하든 뭘 하든 이걸 푸는 거예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식. 자연스럽게 이제 코사인 A는 하고 나오겠죠. 코사인 A는, 코사인 B는 하고 나오게 된 식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전부 다 ABC, 스몰 ABC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놈을 이제 연립 방정식화해서 근을 구하면 그게 바로 코사인 제2법칙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자연스러운 과정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얘를 유도했던데, 예, 어쨌든 요렇게 얻어 나온 결과를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뭐 1형태, 2형태 이름이 딱히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1형태로 사용하는 게 있고 2형태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걸 a제곱을 주인공으로 다시 정리하는 거죠. a제곱을 주인공으로 정리하면 2bc가 여기로 올라가면 되고, 예, 그럼 2bc 코사인 A가 있는데 마이너스 a제곱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2bc 코사인 A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코사인 법칙이라 부르고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애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코사인 B는요, 코사인 C는요, 뭐 이거 A제곱은요, B제곱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 세 개로 외우지 마시고 대변 대각의 관계로만 좀 생각을 합시다. 대변 대각의 관계. 어떤 삼각형이 있고 내가 그냥 우연히도 A라는 애에 주목을 했어요. A라는 애에 주목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녀석의 대변이 A가 되는 거고, 예, 그 A를 끼고 있는 두 개의 변이 어느 쪽이 B고 어느 쪽이 C다와 무관하게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니 이 코사인 A라는 애를 보시면, 예, 중요한 게 자기를 끼고 있는 두 개의 변은 이 위치가 B든 이 위치가 C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E, B, C 했는데 얘네 둘이 자리 바꾼다고 숫자가 변하겠냐? 아니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했는데 C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틀려요? 안 틀리죠. 그러니까 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BC까지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예, 바뀌어도 상관없는 애. 왜냐하면 A를 끼고 있는 두 변이니까. 다만 유일하게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애가 마이너스 A제곱, G 대변이에요. G 대변. 아시겠어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이 C를 타겟팅을 했다. 그럼 코사인 C에 대해서 써야지 하면 뭘 보면 돼요? 얘하고 얘를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 가뿐하게 이렇게 하고 자신의 대변을 뒤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 공식 3개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원리를 먼저 이해하세요. 원리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주인공이 이제 A제곱,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늘 맨 왼쪽에 놓으니까, 예, 이 녀석이 공식의 주인공이에요. 난 이게 궁금해 지금. 이걸 구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B와 C와 코사인 A가 필요한데 이게 그 유명한 두 변과 끼인각입니다. 두 변과 끼인각. 예? B, C, 예, 그리고 요 사이각 A에 대해서 공식을 정리한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 B의 맞은편 길이인 B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니네는 뭘 하면 돼? 얘와 얘와 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만 외우되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셋으로 나누어 외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 법칙은 한 줄만 딱 외우는데 왜 얘는 1형태, 2형태 이딴 식으로, 예, 똑같은 공식을 등치 변형한 모양만 다른 애를 암기시키느냐? 공식이란 건 빨리 쓰려고 암기시키는 거죠. 사실 유도가 가능하다면 언제나 유도하면 돼. 근해 공식도 유도하면 되는 거잖아. 빨리 쓰려고 외우는 거예요. 빨리 쓰려고. 그러면 이 두 개가 각각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외우는 방법 하나 더 소개를 할게요. 야, 삼각형의 6요소라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니야. 예. 세 개의 점, 각과 각, 변, 세 개의 변. 예, 변이죠. 세 개, 여기 있는 A, B, C 세 개의 변의 길이와 세 개의 각의 길이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불러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삼각형의 합동. 합동 조건을 한번 말해 봅시다. SAS. SSS, SA. SAS, ASA. ASA 이 세 가지였죠. 네. 자, 이제부터 고등학생답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바꿔서 부를게요. 네. 이게 이제 초딩들한테는 두 개의 삼각형이 똑같이 겹칠 그런 조건, 그래서 합동 조건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것의 원래 이름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고요. 요것이 이게 세 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돼. 그 의미는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삼각형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할 때 6개의 요소를 알았다라고 해요. 3개의 각과 3개의 변이죠. 그런데 내가 전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애한테 내 눈앞에 있는 삼각형을 불러주려고 해. 그러니까 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내가 불러주는 걸로 삼각형 하나만 그려봐 라고 한 다음에 통화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걔한테 이 6개를 다 불러줘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6요소를 다 불러줘야 걔하고 나하고 걔 책상 앞에 그려질 삼각형하고 내 앞에 있는 삼각형이 같은 삼각형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필요 없다는 거야. 6개를 다 불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3가지 요소만 불러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삼각형의 6요소 중 변 3개를 불러주면 걔가 그 변 3개로 그려낸 삼각형은 내 눈앞에 있는 삼각형과 완벽하게 동일한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게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 요소를 가지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입니다.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되었다. 그러니 합동이 될 수밖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SAS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 두변과 끼인각이죠. 두변과 한각 아니야. 두변과 한각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끼인각이 아닐 때는. 반드시 두 변과 끼인각일 때만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불러주는 이름 있죠, 이거. 한 변과 양끝각. 네, 한 변과 양 끝각이에요. 변 하나와 양쪽 끝각이 있을 때 그때 고정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안 불러주는 각 중에 뭐가 있지? 안 불러주는 요소 중에 각 3개 이런 거 안 불러주잖아. 각 3개를 반대편에 부른다고 생각해봐. 몇 개의 삼각형이 나오겠어. 네, 닮음으로 수억 수천만 개 나오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하여튼 스토리가 길어졌는데, 그럼 이제 내가 전화로 나랑 통화하는 내 친구한테 변 3개를 불러줬어. 그랬더니 걔가 자기 책상 앞에 변 3개로 삼각형을 그렸어. 삼각형을 그렸어. 그러니까 이제 걔하고 나하고 똑같은 삼각형이 나온 거지. 근데 내 책상에는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이 있어. 근데 걔한테는 지금 내가 이거 3개 불러줬잖아. 근데 국제전화가 너무 비싸서 전화를 끊었어. 질문만 하고. 야, 이거 넓이 얼마야?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러면 내 전화를 받은 이 친구는 이 새끼가 각도 안 불러주고 이씨 하고 끝이야? 아니지. 얘는 이 각을 걔도 수학하는 앤데 이 각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책상 앞처럼. 뭘로? 얘로. 이 공식의 의미는 그겁니다. 이 등식의 오른편에 지금 뭘로만 돼 있나 봐봐. 승범아 집중하고. 변의 길이. 선생님 얘기랑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해봐봐. 승범아. 승범아, 이 등호의 오른편에는 지금 어떤 애들만 있어? 변 길이만 있어요. A,
small a, small b, small c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등호의 왼편에는 각에 대한 정보죠. 각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S로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때 쓰는 공식이 코사인 법칙의 제1형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야. 얘가 나한테 이걸로 삼각형을 불러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이 형태. 그러니까 나는 얘하고 얘만 아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궁금해. 이걸 알아야겠어. 라고 할 때 보시면 정확히 맞은편 대변을 구하기 위해 S와 A와 S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공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S, A, S를 들고 또 다른 S를 구하러 가는 거죠, 이게. 뭐 하나 더 남았다? ASA 사인 법칙. 그렇죠. 이게 ASA는 재밌는 게 뭐냐면 각은 삼각형에서 2개를 주면 예, 3개를 다 준 것과 같아요. 합이 18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이 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개의 각을 줬다는 건 3개를 다 준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각이 많은 공식이 누구냐? 얘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이 각과 이 각을 줬어. SAS니까 B, C면 아마 요걸 줬을 거야. 요렇게. B, C면 그 두 각과 한 변과 양끝각이니까 양끝각이 BC라는 건 내가 받은 변이 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두 각을 받았으면 사실은 얘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그럼 모르는 거 하나가 얘네 얻어지겠네. 등식이니까. 예, 등식인데 얘 알고 얘 몰라요. 그럼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 즉 이 공식이 바로 A, S, A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조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에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인 SS나 SAS나 ASA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3요소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머지 3요소. 이걸로 각 3개를 다 얻어낼 수 있어요. 예, 이걸로 또 하나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변 어떻게 있고 나머지 한 변 이걸로 구하면 돼요. 이런 식인 거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조합하면 3가지 결정 조건을 가지고 나머지 3요소를 알아내는 데 쓰는 거다. 됐어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2개 했죠? 우선순위가 4개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SAS라고 써놓을게요. 이건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다시 그만큼의 중요도로 쓰이는 것 뿐이지.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근데 그 AB와 세타의 관계가 A와 B와 세타의 관계가 아무거나 막 들이밀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변과 끼인각일 때. 예, 두 변과 끼인각일 때. 이유는 이래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A나 B 중에 아무 꼭지점에서나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그럼 얘가 높이 아니야? 네. 이게 밑변이고. 네. 근데 이 높이를 이 직각삼각형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A 사인 세타. 너희들 이거 저기 나중에 미적분 할 때 대비해서 이렇게 빗변의 길이와 각을 하나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두 변 표시하는 거는 자동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사인 관계로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면 여기가 L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세타를 감아 돌게 되면 여기가 L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이렇게 A고 여기가 세타다 그러면 이렇게 탄젠트로 올라가는 관계 있죠. 그 관계에서 여기가 A 탄젠트 세타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도 해두긴 해둬야 됩니다. Anyway,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A하고 세타가 사인 관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길이가 A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죠. 2분의 1 B 곱하기 A 사인 세타예요. 그걸 그냥 한 줄에 쭉 쓰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러면 이게 B에 대한 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가 B 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그때 밑변은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게 2분의 1 A 곱하기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 공식이 그만큼 파워풀해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정보가 두 변과 끼인 각일 때 이 넓이 공식을 쓴다. 라는 거고. 또 하나의 넓이 공식은 헤론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다가는 S 상황이라고 쓸게요. 각이 없고 이렇게 세 변의 길이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유도 과정은 이래요. 이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공식을 쓸 거다. 근데 내가 이거 AB하고는 여기 이렇게 세타를 좀 구해서 나는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할 거다라는 마인드예요. 마인드인데 이게 세타가 있질 않고 거꾸로 C가 있으니까 이 C를 이용하여 세타를 표현해야겠다.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죠.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승범아 집중을 해. 힘내봐. 이 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근데 나는 코사인 세타를 구했는데 필요한 건 사인 세타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합니다. 그럼 얘가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여기다가 지금 1 마이너스 하고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전체 제곱을 넣고 계산을 하자는 얘기예요. 진짜로 해요. 진짜로 합니다. 그러면 요 아이가 사인 세타가 됐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2분의 1 AB의 루트 1 마이너스 모르긴 모르겠고 여기 아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4a제곱 b제곱 분의로 시작되는 어마무시한 제곱들이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 마음의 위안은 뭐냐면 여기 있는 2분의 1 AB가 제곱을 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면 고맙게도 루트가 이렇게 하나로 되면서 4분의 a제곱 b제곱 여기 4a제곱 b제곱 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지워지겠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4분의 a제곱 b제곱에 빼기 하고는 여기에 이제 이만큼의 제곱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제 합쳐서 16분의가 되거든요, 얘가. 16분의 박식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실제로 살면서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등장하는 식을 쫙 전개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당신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명이 뭐지? 다항식의 연산과 인수분해죠. 그때 봤을 법한, 그때 고난도 문제에서 봤을 법한 희한찬란한 인수분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 안이 16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안쪽이. 하여간 그런 식이 돼요. 요 안이. 그래서 이제 그걸 헤론이란 사람이 이걸 다 한 거야. 다 했고 왜 그 스티브 잡스의 어떤 그 제품 만드는 철학 있잖아요. 철학. 어? 내용이 아무리 복잡해도 일단 이 인터페이스는 심플하게 사용자 편의에서 버튼 한 개 빼고 다 없애세요. 이게 아이폰의 기치잖아. 그런 것처럼 이 헤론도 마찬가지예요. 헤론도 자기가 이 공식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루트 한 다음에 이런 개 지랄 같은 4개의 인수분해 식을 니네한테 외워라 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인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자 입장에서 깔끔하게 그 깔끔하게의 방법으로 이제 준비를 하나 시키는 거예요. P라는 숫자를 하나 준비해서 P라는 숫자를 하나 준비시켜요. 아, 우리 승범이 또 큰일 났네.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조는 거지? 선생님, 저물 한 잔만 줘. 안 돼, 잠깐만 대기. 여기까지만 마치고. 세 변의 길이의 합을 절반으로 나눈 숫자 하나를 준비해라. 한마디로 둘레의 길이의 절반.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절반을 준비한 다음 이 공식을 이 P로 심플하게 만드는 거죠. P로. 그래서 P 곱하기 P-A 곱하기 P-B 곱하기 P-C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사용해서 요런 공식을 만든 걸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이 유도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게 장점인 게 헤론의 공식을 실제로 쓰려고 하잖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심플하게 나는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하지만 본인이 쓰려고 그러면 잠깐만 이게 2분의 1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AB는 곱했던가 안 곱했던가 바로 P로 나가는 거 맞나 더하기는 어떻게 되지 뭐 이래요. 그래서 얘의 유도 과정인 그 16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거를 눈으로 한번 자기가 보면 아 맞아 헤론의 공식은 바로 루트로 시작해. 그리고 4개의 숫자가 곱해져야 해. P 하나와 나머지 3개는 이렇게 공평하게 P에서 A 빼고 B 빼고 C 빼는 걸로 공평하게 곱해야 해. 이거 맞아 저거 4개의 인수분해야.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곱씹어 보면 공식이 기억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1차적인 우선순위의 공식 4개가 요거다 라는 말을 해둘게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2순위 아이들의 공식 기타 공식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형을 다루는 파트이다 보니 도형 관련한 공식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고교 과정과 중학 과정을 분리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해요. 뭐 삼각형이 나오는데 외접원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 용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안 써 라든가 고등학교 때 용이니까 중학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나? 없어요. 그냥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그 평면도형에서 삼각형이나 사각형 그리고 원에 관련된 모든 공식은 이 단원, 이 문항 안에 다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뒤섞이게 되는데 먼저 삼각형의 넓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원래는 뭐였지? 원래는 ABC가 있으면 넓이가 뭐라고? 2분의 1 AB 얘를 타겟으로 해볼까? 그럼 C, B, BC, BC sin A가 되겠죠. sin A.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외운 공식인데
이때 사인 A라고? 그러면 사인 법칙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지? 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삼각형은 자신의 외접원을 가질 수 있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캐피탈 R이라고 알고 있다면 사인 법칙의 첫 번째 유도 과정인 사인 A는 2R분의 A가 성립을 한다고요. 이게 사인 법칙이 유도된 과정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거 대신에 써주면 또 공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S는 2분의 1 BC 얘 대신에 2R분의 A. 그러면 이 밑에 있는 2R은 얘랑 곱해지니까 4R분의가 되고 여기는 굳이 뭐 A가 뒤로 가 있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세 변의 곱과 외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가 하나 나온다는 거지. 얘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차차선으로 사실은 그러면 꼭 세 변의 길이어야 되냐? 세 각이면 안 되냐? 당연히 가능하지. 이 A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어? 2R sin A, B 대신에 2R sin B, C 대신에 2R sin C. 그러면은 합계 8R 세제곱이 되니까 4R을 나눠버리면 2R 제곱이 돼요. 2R 제곱 그리고 sin A, sin B, sin C 이렇게 공이 세 각을 곱해서 넓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얘를 사용하는 예시는 별로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곳입니다. 4R분의 ABC.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면 그럼 외접원 등장하면 연관지어 떠오르는 애가? 내접원. 응? 외접원의 중심과 내접원의 중심은 다르기 마련인데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어떤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과 이 넓이와의 관계를 유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가 A고 이게 A고 여기가 B고 이게 B고 이게 C면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전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쪼개 놓은 세 개의 삼각형의 합과 같다는 거지. 세 개 삼각형의 합과 같다. 근데 각각의 삼각형을 보자 하니 여기가 접점이라서 요 중심에서 이게 꼭지점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내리면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이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일까? 2분의 1 AR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2분의 1 AR. 근데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요렇게 그어도 이게 수선의 발이 되면서 다시 높이가 되거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R. 얘는? CR. 그걸 자연스럽게 더해요. 2분의 1과 R까지가 공통인수가 되지? 그러면서 딱 이게 가로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둘레의 길이와 함께 넓이 구하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저 경우에도 다 SSS의 상황인 거지.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동일 삼각형이면 얘처럼 동일 삼각형이고 이 변의 길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캐피탈 R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S를 매개로 해서 이 작은 원과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서로 엮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4R분의 ABC는 2분의 1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외접원이나 내접원 중 하나의 반지름을 알면 나머지 한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 라는 이런 관계도 맺어줄 수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막사각형? 뭐 이렇게 생기네?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너희가 써먹어 볼 수 있는 거잖아.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 나왔어. 그냥 이건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심지어 사다리꼴도 아니야. 막 생겼어. 그러면 이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쪼개요. 대각선의 길이를 각각 구해요. 이게 맞잖아. 조금 더 막사각형을 못 만드나? 아씨,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생기지? 뭔가 사다리꼴 같은 느낌이 막 생기네. 아무튼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요. 자로 잴 수 있죠. 그리고 또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이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 두 각 중에 예각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재요. 이렇게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재. 그런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라고 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오. 얘하고 넓이 공식이 같죠? 네. 얘는 사각형이고 쟤는 삼각형인데요? 물론이지. 예, 물론인데 얘도 그 변의 두 변의 길이는 아니잖아. 예. 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항상 공식을 외울 때는 공식을 먼저 임팩트 있게 외우고 그 다음에 유도 과정은 본인이 나중에 해보세요. 네? 이 대각선의 평행선을 뒤로 쭉 빼면서 이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마찬가지. 이 대각선과 평행선을 쭉 빼면서 이쪽 꼭지점에다 이렇게 갖다 대요. 그리고 이 대각선도 마찬가지. 일로 쭉 빼면서 이쪽으로 갖다 대세요. 이렇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쭉 빼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세요. 그럼 외곽에 뭐가 나왔냐 지금? 저거 똑같은 이 도형을 뭐라 그래?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라고 그래. 사다리꼴이죠.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단다. 이 두 변이 서로 평행하고 이 두 변이 서로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그러면 이 길이를 그대로 쭉 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얼마일까? A예요, 이게. 예, 요 길이를 이쪽으로 쭉 뺐기 때문에 이 길이가 B예요. 그럼 이 세타 어디로 갈까? 이 세타는 요로 이렇게 막꼭지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여기로 요렇게 넘어가요. 이게 세타라고요. 동위각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반을 쫙 쪼갰을 때 나오는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그걸 2배한 애가 평행사변형 넓이잖아.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사인 세타예요. AB 사인 세타. 근데 지금 내가 구하려는 넓이는 이 안쪽의 넓이인데 요 두 관계를 보시면 요 평행사변형의 반을 쪼개서 반반 중에 반 가져왔지. 이 평행사변형에서 쭉 쪼개가지고 반 가져왔어요. 여기서도 반, 여기서도 반을 가져왔지. 그러니까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된 거야.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채집을 가거나 광물 이렇게 돌 집어오는 그런 일 가서 얘네들 볼 때 돌을 다 들고 올 수 없잖아. 그럼 얘네들의 정보를 이렇게 해서 자료화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해요. 내가 집어든 광물의 요 넓이가 얼마일까? 이게 사각형이면 대각선 사이각 딱 재가지고 AB 사인 세타로 넓이 구해서 가져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또 뭐 이제 완전 잡다한 것들만 남았고 기왕 얘기 튼 김에 중학도형 한번 순회해 볼까요? 네. 지금도 내내 이거 중학도형이기는 했는데 먼저 우선순위로 얘기하면 뭐 압도적으로 유명한 아이가 내심 외심. 내각의 이등분 선이죠.
이 삼각형이 있으면 그 안쪽에 있는 어떤 한 각을 2등분해서 쪼갠 연장선이 가서 닿는 자리를 가지고 이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 그리고 밑변이 얘에 의해서 둘로 쪼개지면 항상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A 대 B는 C 대 D. 예, A 대 B는 C 대 D이다. 예, 뭐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수능과 관련하여 도형 문제가 나오면 예,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이에 맞춰 외곽의 이등분선도 있겠죠. 네. 어떤 삼각형, 주로 둔각삼각형을 둬요. 왜냐, 예, 둔각삼각형이어야만 요 외곽을 이등분한 연장선이 다른 한쪽 변, 맞은편 변의 연장선에 가서 닿거든. 그래서 주로 둔각을 사용해요. 둔각삼각형을. 예, 그랬을 때 요 세 변의 길이와 이 외곽의 이등분선이 여기 닿는 점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예, 요만큼을 C, 요만큼을 D라고 했을 때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이고, 얘하고 이제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사용하는 중학도형이 바로 직각, 이 연속된 직각에 대한 공식이에요. 예, 직각이 두 번 있을 때. 얘는 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를 공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 공식이 소. 네? 지금 뭔 소린가 싶은 사람들 있죠? H, C. 이렇게 하면 이대로 소를 그려, 이렇게. 그러면 A 곱하기 B는 CH. H 곱하기 C와 같다. 예, 요렇게. 순서로 같다예요, 같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요. 예. 뭐냐면, H의 제곱은, 이게 세로를 두 개 그은 이유는 얘 곱하기 얘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H의 제곱은 저거 곱하기 저거. 2 곱하기 F. F와 같다. 예. H의 제곱은 2 곱하기 F와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A. 이건 뭐냐면 이쪽 변 B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은 예,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와 같다. 예, F 곱하기 C와 같다. 이렇게요. 그럼 당연히 반대쪽도 있겠지? 예, 당연히 반대쪽. 예, A 제곱은 2 곱하기 F. C와 같다. 2 곱하기 C와 같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완비가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 예, A 대 B는 이게 비율이 있어요. 얘 대 얘는 아니다. 반대로 E 대 F는 A 제곱 대 B 제곱. 이 빗변의 길이에 제곱비와 요 비율이 서로 같다는 건데 그거는 3번과 4번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3번, 4번을 이렇게 나눠주면 A제곱분의 B제곱은 2분의 F가 돼서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뭐 공식이야. 뭐 깜냥이 된다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중학도형에서 요건 우선순위는 딸리는데 무게중심. 내심. 삼각형의 50 얘기는 너무 흔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할선 정리라는 거야. 얘는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면 잊어버렸어도 그 유도 얘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거하고 이 세 삼각형이 닮았다만 가지고도 다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중학교형들은. 근데 할선 정리는 그 유도가 안 돼요. 유도하려면 아주 오랜 공식까지 들먹여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선 정리는 그냥 모르면 말짱 황이 되거든. 그러니까 잘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외워두는 것이 좋다. 할선이라는 게 분할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 원 안에 두 개의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분할하게 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할하게 되거든. 그때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그러니까 A와 B로 분할이 되었다 라고 하고, 다시 여기를 C와 D로 분할을 하였다 라고 하면 그 분할에 대한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와 같다. 이렇게. 분할 점으로부터 이 갈라진 두 선의 길이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에서만이야.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분할선이, 분할의 교점이 원의 내부가 아니어도 돼요. 원의 내부가 아니라 원의 바깥쪽에 분할의 교점이 있어도 돼요. 똑같이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C, 요 길이 D 라고 했을 때 같은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와 같다. 이렇게요. 얘네들은 각각의 파생 공식도 가지고 있는데, 요 케이스에 특별한 케이스는 뭐냐면, 이 분할선 중 하나가 지름인 경우, 그러면 또 다른 분할선 중 하나가 얘와 하필이면 수직을 이룰 경우, 뭐 똑같이 성립해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와 같다. 그런데 이게 지름이고 수직이면 이 두 길이가 어떻냐? 같죠. 그래서 한 길이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와 같다. 이렇게 성립을 하거든요. 요 길이의 h의 제곱이 a 곱하기 b와 같다. h의 제곱은 a 곱하기 b와 같다가 성립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를 이렇게 이었을 경우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얘예요, 얘. 이 공식이 똑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특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 선은 그냥 A, B 그대로 놔두고 요 한 선이 바깥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계속 빠지면 나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하기로 했는데, 그 두 길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가까워지고 있죠. 바깥으로 빠지면 두 선분의 길이가 점점 같아져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빠져나오기 직전 순간이 뭐지? 접이에요, 접. 접이 되면 요 길이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두 길이, 짧은 길이와 긴 길이를 계속 곱했었는데 두 길이가 같아지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L 제곱은 A 곱하기 B라고 하는 파생 공식이 생겨요. 아시겠죠? 이게 할선 정리입니다. 이게 은근히 아주 기억 속에서 멀어져 있어서 가끔 튀어나오거든, 이게. 미적분의 고난도 문항, 아니면 뭐 도형의 무한등비급수, 요런 데에서 가끔 튀어나오는데, 그때 얘기를 해주면 아예 그냥 생판 처음 듣는다는 듯한 반응이 많아서 미리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두면 기억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테니까. 뭐 나올 때마다 반복할 거예요. 뻔하게도. 자, 그러면 요 정도 하실까요? 마치죠.